남은 건 이제 부등식이랑 속도 가속도인데 사실은 부등식까지가 아까 했던 방정식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시간 때문에 좀 잘랐고요. 부등식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얘도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해서 그냥 등호가 부등호로만 바뀌면 그냥 부등식의 해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에 활용하겠다는 것도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사실은 증명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어떤 증명이냐면 뭐 주어진 범위에서 fx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증명할 때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범위에서 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 되도록 뭘 정하라든가 혹은 이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우린 뭘 하냐면 이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찾아요. 그래서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그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은 얘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죠? 반대로 뭐 주어진 구간에서 뭐 감마에서 델타 사이에 fx가 0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우린 뭐 할 거냐면 역시나 똑같이 이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찾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0 이하야 이렇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일 큰 녀석이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는 다 0보다 작아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꼭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다시 어떤 구간에서 fx랑 gx의 대소 관계가 이렇다는 건 얘는 gx를 1위로 넘겨서 요 구간에서 fx 빼기 gx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얘가 0 이상이에요.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녀석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대값 따로따로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만족하라는 건 빼서 그냥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문제에 따라서 이거 이제 2차 곡선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해서 fx1, gx2 이것을 만족하게 하라라는 건 이거랑 완전히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그림으로 보면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거지. 아이, 너무 그림 똑같이 생겼는데? gx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건 이런 케이스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fx와 gx가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여기 fg에는 같은 숫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선을 그었을 때 계속 f가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f랑 g에 서로 다른 숫자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보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둘이 약간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최대 최소를 찾는 건 첫 번째는 이렇게 부등식에 적용하겠다는 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연속할 때도 했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는 건데 물론 우리가 만날 녀석들은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녀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열린 구간으로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열린 구간이라고 항상 없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도대체 그런 경우엔, 즉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는 경우엔 그 경우엔 어떻게 부등식을 증명할 거냐? 걔도 이제 좀 케이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를 A라고 보고 X가 A보다 큰 상태에서 fx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여주려면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하되 여기서 계속 증가만 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즉, 요 범위에서 f'x가 0 이상
혹은 보통 0보다 큽니다. F'X가 0보다 크고 FA가 0 이상이에요. 요거 두 개를 보여주시면 봐요. 요 범위에서 계속 증가해. 그런데 그 점에서 0보다 크대. 0보다 큰 점에서 출발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 부등식 만족할 거다라는 겁니다. 최대값이 없어요. 혹은 최소값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최소값이 없잖아요. 양쪽 이 경계값이 구멍이 빵 뚫려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얘도 이 부등식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건데 이거 가끔 헷갈려들 하더라고요. 등호가 들어있다는 거. 요 점은 0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 뒤로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점들만 볼 거기 때문에 요 순간엔 0이어도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더 위에 있을 거니까. 미안. 그러니까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우리 그 책 페이지에 81페이지에도 보시면 문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보죠. 제가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지. 재미없는 건 니들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x가 1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래요. 열린 구간으로 나와 있는데 요 부등식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또 a가 관건이겠죠? 방정식에서처럼. 그래서 요 a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겨서 요렇게 생긴 부등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이야기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a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성립하는 거지. 그죠? 요 범위에서 이게 열린 구간이라 최대값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혹시 최대값이 있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얘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대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볼 텐데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우변에 있는 걸 fx라고 보고 미분한다고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입니다. 뭐 마이너스 3으로 땡겨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1과 3이네요. 그죠? 그래서 x가 1과 3에서 극점을 가질 거예요. 3차가 미분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요. 최고차항에서 음수, 극소 먼저 나오고 극대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은 이런 형태, 너무 크게 그렸네. 여기 1, 여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주어진 구간이 뭐래요? 1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여기는 구멍이 잘 안 보이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고맙게도 최대값이 존재하죠. 여기서의 값은 극대값이니까 3을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6인가요? 맞아? 네, 6이래요. 여기 6이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6이에요. 그럼 요 a란 녀석은 뭐란 이야기야? 6보다만 위에 있으면 이 부등식 만족하더라 라는 겁니다. a가 6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 부등호에 지금 등호 없기 때문에 얘는 6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얘는 6이면 안 돼요. 그래서 6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a가 6보다 크더라. 요 녀석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역시나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2번 뛰어넘고 3번 갈 겁니다. 지워도 되죠? 3번 보시면 x가 2보다 큰데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도 요거 a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도 열린 구간이라 우변에 있는 녀석이 최대값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최대값을 가졌으면 요거 최대값보다 a가 더 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fx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입니다. 0 되는 거 찾아보면 x가 0인 거랑 2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최고차항계수 음수 0하고 2예요. 소풍 왔나 봐요. 극수, 극대 생긴 모양은 요렇게입니다.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런데 2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최대값이 없지요. 구멍이 뻥 요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 극대거든요. 극대점이 하필이면 뻥 뚫리고 그 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극대 값이 얼마인가 하고 살펴보면 2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8에서 12면 4니? 요거 4거든요. A란 녀석이 4보다만 위에 있으면 그럼 이 부등식 지금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범위가 4보다 크면 돼요. 인데 이때는 A가 4인 것도 괜찮죠. 아까랑 다르게. 실제로 얘가 4라는 값을 갖지 못하거든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뒤는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쪽 오른쪽에다가 설명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라서 부호가 반대이긴 한데 A를 기준으로 해서 A가 여기 있으니까 헷갈린가?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감소만 하는데 요 점에서 딱 A랑 같은 것도 괜찮더라. 그 뒤로는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니까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뭐 식으로 막 외우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프 그려보면 A가 4보다 위에 있으면 되네. 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4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역시나 그림 그려보면 해결될 녀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생긴 모양은 비슷한데 최대값이 있느냐 없느냐로 약간 푸는 방법이 달랐지만 최대값이 있으면 그 최대값보다 더 크면 되고 최대값이 없으면 출발하는 지점을 유심히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2번은 산수하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주제는 속도가 속도입니다. 얘는요 미분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가세요. 간다는 거 아니야? 네. 미분 맨 처음 뭐 배웠다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어. 맨 처음 뭐 배웠다고요? 평균 변화를 배웠다고요? 자신이 없지? 평균 변화율. 이걸 지금 요 단원의 이름이 속도 가속도거든요. 우리가 미분 단원 시작하고 나서 배운 내용 그 순서대로 이 속도 가속도에 한번 끼워 넣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원래 뭐였어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그거 할 때 했던 거대로 하자면 평균 속도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랑 비슷한 거예요. 속력이랑 속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일단 속도로 이야기하자고요. 평균 속도라는 게 우리가 배운 평균 변화율이랑 되게 유사한 녀석이에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었던 것이 얘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딱딱한 말인데 시각이 변하면 내 위치도 변한다는 거야. 그죠? 내가 아까 몇 시에 출근했니다. 뭐 어쨌든 아침에 1층에 있다가 낮에 2층으로 올라온 거지. 너무 시간이 너무 많네. 지금 한 저 정도니까 3시에 1층에 있다가 3시 5분에 2층에 있다는 거야. 시각이 변하니까 내 위치도 변했다고요. 그럼 내 위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거속시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표현만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거 설명을 했지만 떨어뜨려 놓고 도착 지점이 여기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경사를 가졌어? 꽤 유용합니다. 평균 속도, 내가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꽤 유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거 아니라 뭐 하고 싶다고? 순간적으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순간적인 나의 속도, 그게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는데 요 x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든다고요. 이렇게 있던 걸 얘를 점점점 가까이 가져가는 거라고. 그럼 얘가 뭐 된다고? dx분의 dy가 된다고요. 그죠?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변화량. 그래서 dx분의 dy. 얘도요, 나타내보면 이게 보통 우리 시각을 t로 나타내고요. 위치를 x로 나타내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정의역 x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x가 아니고 그냥 위치를 보통 x로 나타내서 그래요.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점이. 어쨌든 델타 t분의 델타 x, 이것이 평균 속도였다면 순간적인 속도는 시각의 변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지. 그럼 얘는 뭐 될 거냐면 dt분의 dx가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 자, 얘는 뭐 하는 거야? y를 x로 미분하는 거지. 얘는요, x를 t로 미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얘는 한글로 써보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이야기였다면 얘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다면 얘는요, 시각이 요만큼 변할 때 내 위치가 얼만큼 변하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역시나 시각에 따라서 내 위치를 점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그냥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껏 했던 거. 그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표는 뭐냐면, 시각에 관한 함수일 거예요. 시각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 위치를 t 가지고 미분하면, 즉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얘는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에 해당하는 속도가 되더라 라는 것이고요. 혹시 물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속도를 미분하시면 얘는 가속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더라 라는 거고요. 속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력,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되거든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면 위치라는 건 기준점이 필요하고요. 즉 원점이 필요하고요. 이 수직선이라고 보면 제가 원점에 있거든요. 그럼 제 위치는 이제 양이에요. 제 위치는 음이고요. 기준점이 있으면 위치는 양의 방향도 있고 음의 방향도 있다는 거야. 내 위치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1층을 기준이라고 보면 2층은 위에 있는 거지 지하는 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축을 딱 세워놓고 보면. 그럼 위치라는 건 양도 있고 음도 있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고. 그럼 플러스 쪽으로 변하는 거와 마이너스 쪽으로 변하는 걸 속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은 속도에도 부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fx라고 보면 미분하면 f'x가 되거든요. f'x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f'x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고 f'x가 음수면 감소하는 거잖아요. 속도 입장에서 보자면 속도가 양수면 전진하고 있는 거고요. 속도가 음수면 후진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속도라는 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양수면 전진하는 거, 음수는 후진하는 거. 즉 얘는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전진인지 후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럼 속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방향은 됐고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칼로리 소모는 얘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나중에 꽤 쏠쏠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예제도 그런 거죠. 뭐 x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 3초일 때 위치, 3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력, 3초일 때 가속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나중 되면 꽤 쏠쏠한 녀석이에요. 적분 맨 마지막에 목요일 날 가면 요거 이야기를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것이 속력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표가 사실은 속도가 속도에서 설명해야 될 그냥 최종판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구하라고 한 게 속도인지 속력인지 가속도인지 t에다가 도대체 뭘 집어넣어서 찾으라고 하는 건지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기호만 하나 더 보고 가자면 우리 보통 위치를 말했지만 x로 나타내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xt라고 표현하고요. 속도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보통 v로 표현하고요. 이거 x를 미분하면 v가 되는 거예요. v를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보통 a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속력은 절대값 씌운 거라서 그냥 v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표시해요. 그래서 요게 위치, 속도, 가속도, 속력에 대한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매번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냥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그 표현법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밑에요. 뭐 이거는 그냥 151번 보시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위치 함수 이렇게 생겼대요. ft는 20t 빼기 5t 제곱이래요. 3일 때 속도 구하래.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요거 미분해가지고 3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구한 속도에 마이너스 떼내가지고 양수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고요. 가속도 구하래요. 뭐 하란 거야? 요거 2번 미분해가지고 3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따 변화율 할 때 할 얘기지만 되게 헷갈리어들 하더라고요. 3일 때 속도를 구하라는 건 f'3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 미분을 먼저 해야 돼요.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거야. 3을 그냥 대입하면 그냥 숫자예요. 그걸 미분할 수 없잖아. 3초일 때 위치는 3초일 때 속도랑 아무짝에 상관이 없어요. 3을 대입하면 3초일 때 위치 나오는데 그건 속도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그죠? 미분 먼저 하는 겁니다. 미분하고 3을 대입하는 거예요. 밑에 건 그래프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속도, 속력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되니까 하시고 153번에 보면 요 1번 표현법이 꽤 유용하거든요. 꽤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요. 중요하게 나오는 녀석인데 보면 이렇대요. 똑같이 위치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는데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찾으래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뭔 소리야?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 전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진이냐 후진이냐는 속도랑 관련된 건데 속도의 부호랑 속도라는 건 도함수였다고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야.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속도가 음수면 위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전진하다 후진한다는 거니까 위치가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전진하다가 후진하면 순간적으로 요점에서 속도가 0이긴 할 텐데 결국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요점이라고.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줄어들다가 위치가 증가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극소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결국 극점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극점 찾으라는 거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을 건데 그걸로 끝날 건 아니고 원래는 양쪽에서 이제 부호 살펴보긴 해야겠죠. 근데 이건 3차 곡선이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게 2개 있으면 둘 다 극점인 거지. 그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각이 음수인 건 없어요. 과거로 갈 수가 없다고. 0보다 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네. 기억하시고 얘는 뭐 음의 방향으로 후진한데 말이 약간 중복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후진한다는 이야기예요. P가 후진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속도가 음수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속도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 찾으래요. 이걸 앞에서 우리 했던 걸로 따지면 fx가 감소하는 구간 찾으세요랑 마찬가지겠죠. 그죠? 후진한다는 건 위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됐고요. 해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변화율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속도가 속도랑 거의 똑같아요. 속도라는 것은 그래서 말했지만 위치를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글로 정의를 써보면 뭐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분의 분 뭐 이렇게 하는 거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분모의 시각 변화량 분자의 위치 변화량 변화율 변화량 분의 변화량 변화율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가까이 있으면 순간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속도라는 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 말했지만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말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길이라던가 뭐 무게라던가 뭐 부피라던가 또 뭐 있니? 뭐 이런 거 등등등 어쨌든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기만 하면 변화율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나와. 힘들어요. 변화율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요. 시각이 변할 때 얘네들이 변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율도 역시나 미분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나오는 건 뭐 길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이런 거 나올 텐데 넓이의 변화율 이런 녀석들 나올 텐데 속도가 속도랑 다른 건 뭐냐면 속도가 속도할 땐 이 위치 함수를 문제에서 줘요. 뭐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일 때 뭐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 뒤로 가면 길이나 뭐 넓이나 부피에 대한 식이 안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놓고 나서 미분해가지고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속도 할 때보다 조금 더 이제 까다롭다는 건데 시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 그 식 하나만 더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는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문제로 가보면 얘는 아예 길이에 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건 미분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런 거예요. 156번 같은 거. 반지름이 처음엔 0이었다가 매초 2씩 커지는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0일 때 넓이의 변화를 찾으래요. 그러면 반지름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넓이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커지니까 그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우린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넓이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야죠.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래야 t로 미분할 수 있다고요. 그럼 넓이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겠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t초 후에 넓이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t초 지났을 때 넓이는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얼마일까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거든요. t가 변하면 파이는 안 변하지만 r은 변하죠. 그럼 여기다 t에 관한 식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t초 후에 반지름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t초 후에 반지름 r은요. 처음엔 0이었다가 매초 2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이게 t초 후의 반지름이라고요. 1초 후는 2고 2초 후면 4고 3초 후면 6이고 4초 후면 8이잖아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얘인 거고. t초 후의 반지름은 2t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고 그럼 r이 2t라고요? 다시 t초 후의 넓이를 찾아보면 얘는 파이 2t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즉 4 파이 t 제곱 얘가 t초 후의 넓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하래요? 넓이의 변화율 구하래요? 넓이를 t로 미분하세요 라는 말이고 이거 이제 넓이를 보통 우리 s라고 쓰니까 넓이의 변화율은 dt분의 ds 이렇게 되겠죠? 얘는 미분할 거니까 8 파이
t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원하는 건 뭐래요? 반지름이 11대랍니다. t가 얼마일 때란 이야기예요? t가 5일 때. 그러니까 5 대입하시면 40파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뭐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죠? 단위는 그렇게 생겼을 텐데 어쨌든 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요 155번하고 딱 다른 건 뭐라고요? 이거 하나 찾는 거라고요. t초 후에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만 하시면 길이, 부피, 넓이 다 마찬가지예요.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해서 저 녀석들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미분해서 변화를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뒤에는 얘네도 거의 다 유사한 녀석이거든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엄청 어려울 겁니다. 보시면은 9래요. 9의 부피는 구할 수, 이런 9의 부피 공식 기억납니까? 망했다, 그죠? 9의 건널비. 9의 부피.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초 후에 부피를 찾을 건데 부피를 찾으려고 보니 t초 후에 반지름을 먼저 찾아야겠죠. t초 후에 반지름을 찾으시고 그걸로 t초 후에 부피 찾으시고 그 부피 미분해서 원하는 t 찾아가지고 대입하시면 변화를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왜 나와있지? 안 해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요만큼이고요. 이거 이따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